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날 24,100달러 선까지 터치했는데요.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머지 업그레이드를 좀 앞두고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5% 넘게 오르면서 1,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8일 삼성동에서 열린 KBW 2022에서 이더리움은 머지 후에 확장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고래나 기관들의 매수세는 어떻게 될까 살펴본다면 지금 기관들은 4주 연속 이제 매수 유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보아하니 우리 주봉 확인을 해보니까 저번 주 한 주 빼놓고 나서는 지속적인 이제 양봉 흐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이번 주 선상으로 넘어오면서 좀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또 특히 내일 이제 CPI 발표 지수가 있으면서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또 그 변동폭의 크기가 얼마일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그 부분들은 이따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저번 주 한 주 동안 비트는 오히려 조정세, 약소하더라도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알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친 듯한 이제 급등하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내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내일 발표 지수 이후에도 엄청 우리가 우려할 만한, 혹은 엄청나게 호응할 만한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예측을 해보면서, 또 스윙이나 이제 단타 매매의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따 추후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좋은 정보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우리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투더골드문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유입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24K를 찍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장마라서 많이 눅눅하고 또 찝찝한 그런 장세인데, 그런 이런 실생활의 생활인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의 유입세가 늘고 전체적으로 홀딩하고 있던 코인들을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내일 있을 CPI 발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머지 업데이트 등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지 투자자분들께 많은 정보 이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1시간 동안 고정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달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또 지표들이 나올 텐데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투더골드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권법 정부안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암호화폐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신뢰 검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비트필승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이제 블록체인 기술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블록체인에 대한 아직 신뢰도가 지금 100%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고 아직 신뢰성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의심 좀 접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특히 작년부터 이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85% 넘는 우리나라 포함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겠다,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말은즉슨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겠다 이건데, 나중에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보안성이 뚫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탈중앙화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노드를 통한 어떤 이제 안정성, 보안성까지, 확장성까지 갖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어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전망이 밝다라는 이제 중장기적인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 KBW 2022가 개막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눈여겨볼 이슈와 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기 NFT 거래량이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41%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비트초아님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2분기 NFT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 주신 대로 41%가 감소했습니다. 핀볼드라는 우리 유명한 전문가에 의하면 풋프린트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1분기 NFT 거래량이 190.2억 달러, 2분기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NFT를 이제 좀 구매해도 되나요?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NFT를 무엇으로 결제하냐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코인의 종류가 많지만 NFT는 보통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생태계가 크고 메인넷이 튼튼한 그런 코인을 위주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홀딩을 하고 있던 홀더였으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그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가격이 현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NFT에 투자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가장 이제 좀 큰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NFT 투자해도 되냐는 질문을 이제 답을 해드리자면 우선 NFT의 거래량 감소는 이제 그 전에 과열되어 있었던 시장이 작년에 아니면 작년 하반기와 이번 연도 초까지는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원숭이 모양의 NFT가 있죠. 그것만 해도 지금 몇백억, 몇십억 그리고 더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그에 합당하는 가격이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와 이제 좀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적인 측면에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NFT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복제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NFT 시장에서는 이제 올린 그런 게시글들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값비싸게 주고 산 그림이 내가 소장한 그림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샷을 찍거나 좀 많은 방법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투자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했냐면 실물과 연계를 시키는 실물 연계형 NFT를 많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우선은 S모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우리 NFT를 백화점과 좀 연결을 시켰는데요. 우리 백화점의 VIP들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라운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VIP들이 한 달에 뭐 1억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NFT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VIP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실물 경제와 연결을 좀 시킨 거죠. 그래서 1초 만에 1만 개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것도 있죠. 다른 이제 쇼핑사는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벨리곰 NFT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NFT로 와인을 거래하는 여러 가지 또 방안들도 많이 나왔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팁스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올 초에는 이제 100배 정도 뛴 NFT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우리 눈에 띄죠. 특히 고릴라 모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홀더 분들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정사진과 같이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공동의 장례식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운영 부진, 해킹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적인 결함과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CTO가 좀 내려야 한다. CTO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NFT라는 게 아직 가상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비트코인도 지금 거품이 많이 형성이 됐다가 그게 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NFT 시장 역시도 과열되어 있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분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조금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
대기업들이 그럼 나도 NFT 시장에 좀 뛰어들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거고요. 그럼 실물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낼 것이라고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자본들이 NFT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NFT 거래량이 많이 감소는 했지만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NFT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NFT에 대한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승님, 또 내일과 내일 모레 CPI와 PPI가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 방향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릴 때 이제 요새 이제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셔라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예견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경제적 지표가 있을 당시에서는 이제 이런 시황적인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직장인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뉴스까지 챙겨 보시고 암호화폐 투자 어떤 게 또 급등할지 찾아내기 매우 힘드실 텐데 특히 이번 주 안에서만 이제 설정을 해드려 본다면 다른 이슈 뉴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알트들에 대한 호재나 악재, 뭐 강력한 뭐 메인넷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뭐 무슨 이제 해킹 이슈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전체적인 이제 비트 동향 혹은 이제 암호화폐 전체적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내일 있을 이제 저녁에 있을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일주일 선상의 이제 스윙적인 관점의 흐름을 잡아가실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이제 PPI 지수, 이제 생산 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다 보지 마시고 그냥 당장 내일 CPI 지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번 달 예측치에서는 이제 8.8% 실질적인 이제 수치는 9.1%, 0.3%가 이제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번 달에 있을 물가 상승치겠죠. 8.7%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회할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지만 저번 달 혹은 그 이전 두 달 전처럼 더 훨씬 웃도는 수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혹여나 상회하는 비슷한 큰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 달까지 있을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선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발표 지수 이전에는 오히려 비트들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말을 했던 것처럼 6월 달부터 이제 유가 지수 그리고 곡물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제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우리가 최고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더라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최고점에 거의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랐다라고 예측할 수 있듯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단기적인 하루 이틀 선상에 이 비트코인 동향을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발표되고 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된 수치가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제 선반영 되었기 때문이고 그 단기적 조정세는 이번 주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스윙적인 관점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에 3,340선 상단치에 거의 다다랐는데 아마 이제 제가 예측치로는 이제 3,700선까지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또 3,700선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이 좀 많이 발의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비트초아님? 네, 우선은 세계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들이 좀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특히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법을 9월에 발표할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보셨다시피 중국도 지금 그런 규제법을 발의를 하고 있고 한국 역시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제
어제 특히 뭐 15년이 지난 것에도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발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탈중앙화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러한 규제들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좀 퇴색적이고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의미가 사실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 사토시가 만들었던 우리 암호화폐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규제 법안은 있어야 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조금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를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 루나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루나를 생각하시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컸지만 뭐 폰지 사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끼리를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본인이 만들어진 코인 즉 중앙화에 있는 코인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위아래로 서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걸 맞춘 거죠. 이게 일렬로 맞춘 건데 그게 한쪽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어쨌든 이런 시도적으로는 사실 좋았던 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법정화폐나 등록되어 있는 뭐 금 막 이런 식으로의 패깅만 시켰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가진 않았을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좀 규제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좀 발벗고 나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피바람이 분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작년 11월쯤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이미 부실했던 기업들이 어쨌든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랑 이제 기관에서 NFT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다양한 우리 저개발 국가들에서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전까지는 암호화폐를 투자처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많이 의도를 하고 많이 좀 이제는 투자를 해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좀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부실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 우리 크립토닷컴이라든지 큰 손들이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OK비트 그리고 핀테크 업체인 PN링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 한국 시장을 왜 그렇게 주목하는지도 좀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코인에 대한 투자가 보통 2030 세대 특히 30대한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보통 포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감정에 대한 투자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많은 위아래 하방이 있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격하게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 좀 관심이 쏠린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빗썸도 그렇고 지금 OK비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한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형성이 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힘들었던 1년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 나라들에게 있어서도 규제를 좀 들어오려는 것도 확실하죠. 그 존재 자체가 어쨌든 투자처로도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의미를 지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부실했던 기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투자도 하신 분들, 투자자분들도 투자처들의 보호를 조금 받을 수 있게 나라가 좀 규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라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려는 것이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비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또 무더위나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덥다고 해서 무더위랑 암호화폐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경제적인 엄청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무더위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 이번 여름 때 엄청 더워들 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몇백 년 만에 지금 최고치의 최고 기온을 찍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특히 영국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햇볕이 잘 들지가 않고 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더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5% 이상이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고 기온을 찍어내면서 1659년대 이후에 통계치 수준의 최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학교도 휴교를 내리고 있고 지금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약간 마비 현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더위는 인프라를 고장을 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간략하게 이제 예를 설명드려 본다면 이제 활주로가 부풀어 오른다라든가 혹은 철도가 이제 휘게 되어 있죠. 그 말은즉슨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가 고장이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산업이나 경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제 나라마다 기후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오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는 이런 변화된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이제 모든 온도가 같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런 온도에 맞춘 이제 이제 인프라를 한번 갈아엎을 시대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폭염은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표적인 예로 목축업, 농업, 업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이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어서 동물들도 잘 먹질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그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요도는 증가는 하는데 이러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업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물속에서도 이제 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이제 수온이 올라간다 해서 물고기가 단순히 못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미생물들이 이제 산소의 활용을 높이 하다 보니까 숨 쉴 수 있는 물고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저조해진다. 그 말은즉슨 이제 물고기가 죽어난다. 그럼 그 말은즉슨 이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물고기가 적어진다. 농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업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농업의 피해가 많아지면 이제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가 지급할 지급액이 많아질수록 결국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러시아 사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 사태가 이제 고조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 경제난에 힘든데 특히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팜유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팜유의 수출에 너무 목매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 시장에서도 기름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수출은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 혹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경제적인 비용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엄청난 비용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부담돼서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존 방식대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제 비용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지표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암호화폐 혹은 이제 증권과 같이 커플링 현상으로서의 어떤 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영향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23K와 또 24K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비트초아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뉴스를 보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급등을 했었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40% 아래에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거의 3, 4%가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제 혼돈한장에서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던 알트코인 위주로 돌아갔던 수급장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렸다는 거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CPI 발표가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오더라도 한다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없기 때문에 9월 28일 그 전까지는 올릴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여러 방면에서 좀 달려들어 이제는 조금 오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1BTC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역시나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다고 하고요. 개미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의 세력들도 좀 유입이 지속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불편했던 게 왜 중국 세력과 관련되어 있던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의 머지에 관련된 코인들이 오르는 그런 불안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비트코인에 몰린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고 그 매집이 끝나는 순간 비트코인이 전처럼 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충격이 없을 수 있는 지금 금리 인상에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행이나 이런 것들 휴가를 가면서 총량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올리기가 더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무빙이 23K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타이밍이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선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던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다시 갈지 아니면 비트코인 기반으로 했던 이제 그 사이클이 있죠. 비트코인 다음에 조금 덩치가 큰 알트 그리고 나서 잡코인으로 가는 그 사이클이 또 지속이 될지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하게 되면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일 발표가 나오면 어쨌든 위아래의 방향성이 좀 분명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지 지금 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사서 무지성으로 올랐던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위주로 좀 많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셔야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1시 반에 제 무방에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무지성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면요, 비트필스님?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쓸모없는 종목들을 솎아내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슈로서는 이제 비탈릭 부텔린, 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2, 3년 이내에 이제 이더리움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이 나와준다면 2, 3년 내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을 봤을 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알트코인들이 어떤 가맹점을 통해서 협력을 맺어서 실질 결제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것보다 훨씬 가망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어떤 호재 이슈를 보면서 특히 요새 알트 호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슈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어떠한 이슈는 오히려 페이크성에 당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과는 다르다. 특히 작년 같은 불장 시기에서는 어떤 작은 호재만 나오더라도 특히 네임들을 이용해서 나온 호재는
미친 듯한 뭐 50%, 100%, 200% 상승치를 보였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과 협력을 맺었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면모가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작년에서는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도 이제는 다르다.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페이크를 당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제 그 협력을 맺겠다라는 것도 앞으로 어느 부분에 협력을 맺겠고 어느 곳으로 이제 확장성을 가질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작년에 정말 많았는데 그 투자 금액이 뭐 1억밖에 안 된다라든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단순하게 협력,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모유 체결과 같은 이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보면서 일단 오늘까지는 관망 추세를 바라고 내일 발표 이후에 다시 잡아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리스크성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눈여겨볼 이슈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